없을 확률이 높거든. 그러면 몇 번을 먼저 풀어요? 13번 같은 어휘 문제는 먼저 풉니다.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지문 대충 읽고 몇 번 풀어요? 10번 문제는 풉니다. 그리고 11번, 12번은 약간 날리는데 11번, 12번 중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뭐야? 적용 문제잖아. 그래서 12번을 날리고 11번은 먼저 꼼꼼히 풀어서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갖겠지. 그래서 마지막 12번 문제를 좀 시간이 부족해서 날려서 풀었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좀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네는 시간이 많았잖아. 그래도 풀 시간이 선생님 시간 재고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풀어서 오히려 11번을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12번에 비해서요. 다른 반, 앞에 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11번과 12번의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었어. 선생님이랑 오늘 해볼 건 뭐냐면 우리 독서는 얘들아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 준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과목이다. 독서가. 왜 그러게? 사실은 독서에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 내가 너네한테 알려주는 개념이 있니? 개념은 없지.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나랑 독서를 공부하고 나면 나 오늘 공부 뭐 했지? 공부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너네한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 단 나는 오늘 너네랑 과학 지문을 읽으면서 뭘 할 거냐면 얘들아 과학 지문을 읽을 때 너네가 해야 되는 행동 5개가 있어. 필수 행동이 있거든? 그래서 너네와 같이 해야 되는 필수 행동이 뭐냐? 요거 말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필수 행동이 왜 해야 되는 행동인지 뭐 할 거냐면 선지 분석할 거예요. 선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선지에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느냐. 선지에서 물어보는 내용. 요거 2가지 과학 지문에서 비교해 볼 거야. 우리 지금 과학기술 지문 할 거니까.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선지를 잘 맞추실 수 있는지 요거 2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나면 내가 과학지문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꼭 이 행동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 단 제가 항상 과학기술 지문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보다 여러분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과 등등이 훨씬 높다. 맞아요? 선생님은 되게 이과 무식자잖아, 얘들아. 내가 맨날 너네한테 고백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나오는 지문의 내용을 1도 모릅니다. 나는 1도 몰라요. 근데 너네는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러니 너네가 더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나도 했잖아, 얘들아. 그럼 나도 했으면 니네는 뭐 할 수 있어? 진짜 나보다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호가 굉장히 불신의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해봐. 근데 가볼게. 자, 1문단 가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현이가 1번 문단을 읽어봅니다. 우리 성현이가 고척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현이가 선생님 마음의 1번이에요. 너무 부럽네요. 그렇지. 너무 부럽지 얘들아. 진짜 인정 너무 부러워.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뭐 읽기를 시킬 때 그렇게 성현이 생각이 먼저 나더라. 1번 빨리 읽어주세요. 1문단. 시끄러워요. 감기 퍼레이드야 퍼레이드? 야, 선생님 목소리도 약간 감기 걸린 목소리 아니냐? 감기 퍼레이드야? 자 1문단 읽어주세요. 읽으라고 좀. 그만 좀. 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지. 얘들아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요. 뭐 해주고 있어요? 정의. 우리 지난 시간에 얘들아 보통 사회지문, 그치? 인문지문 이런 경우에는 정의를 뭐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랬었지 지난 시간에? 정의를 뭐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다? 지난 시간에 수업 듣는 친구들? 그렇지. 수식을 통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왜요? 너네한테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하는 것을 열팽창이라 한다. 아니면 부피가 변하는 열팽창은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수식을 통한 정의가 되는 문장은 니네가 뭐로 바꿔서 얘 같은 문장. 뭐뭐란 뭐뭐란
뭐뭐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훨씬 편하다 그랬지. 맞아요? 근데 얘는 전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지문이니까 정의를 줬어요. 그럼 정의된 건 다시 말하면 개념이잖아, 얘들아. 개념은 문장에서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하긴 해. 그럼 열팽창에 네모해봐. 뭐라고?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부피가 변하는 거. 뭐도 변하고 뭐도 변한다고? 길이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열팽창이라 부른다고. 됐지?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하는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그렇지. 그 중에서도 열팽창 중에서도 네모 뭐가 있다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있다고. 얘는 무엇을 수치화한 거? 길이 변화를 수치화한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질문. 열팽창과 선형 열팽창 중에서 누가 범주가 좁아요? 당연하지. 왜냐면 열팽창은 뭐도 바뀌고 뭐도 바뀌는 건데 길이도 바뀌고 부피도 바뀌는 건데 선형 열팽창은 뭐만 바뀌는 거야? 길이와만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범위가 좁아요? 선형 열팽창이 범위가 좁죠. 넓은 게 핵심이라 그랬어? 좁은 게 핵심이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좁은 게 핵심이라 그랬지. 범주가 넓은 거보다 좁은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 그랬지. 그럼 이 글에서는 열팽창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열팽창 중에 누구?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선형 열팽창 계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오른쪽에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 1번. 과학적 기술 지문 할 때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 1번. 지금 나온 문장 옆에다가 쓰는 거야. 뭐 하기? 이거 선생님 되게 강조했던 거야. 지난 방학에도. 뭐 하기? 수식화하기. 수식화하기. 자, 그럼 어디부터요? 어디부터요?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몇 줄 내려가냐면 한 3줄 내려갑니다.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까지 있지. 거기까지 있지. 거기까지 읽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수식 쓰세요. 숙제하면서 혹시 수식 쓴 사람 손? 오, 잘했어. 오, 잘했어. 근데 수식 어떻게 썼어? 잠깐만. 나 하나만 확인. 성현아 수식 어떻게 썼어? 완전 잘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했네. 상은이 어떻게 썼어? 과학에서 아, 과학에서 배웠어 이런 거? 헐, 훌륭하다. 이건 과학자, 얘네는 이과고 얘는 문과니까.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문과적. 얘는 문과적. 얘는 이과적. 이렇게 썼네요. 오, 되게 신기하다. 오, 되게 신기하다. 우리 선생님도 이거 쓰셨죠? 원래?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근데 은서야, 얘를 하나로 써봐. 하나로. 합쳐서. 이거 미리 썼던 거야? 잘했어. 야, 이거 너네 있잖아. 너네 있잖아. 잘했어, 하영아. 니네 있잖아. 그래도 지난 겨울에 했던 거 안 잊어버렸구나. 헉, 훌륭한 사람들. 저 이거 아니고 딴 데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옆에 안 쓰고 종이 옆에다 이렇게 두고 써서 아, 그랬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웬만하면 지문했어. 나중에 이제 지문 가지고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됐어? 1번 수식화하기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읽으면 얘들아 뭐분에 뭐라고 쓸 수 있어? 불러줘. 뭐분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온도 변화량 분의 길이 변화율이라고 쓸 수 있지. 첫 문장 읽으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뒤에 계속 딴말해.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진짜 이씨. 아예 안 쳤어요. 뒤질래 진짜 이씨. 결과적으로 옆에다가 뭐라고 썼다고? 온도 변화량 분해. 뭐야? 나중 길이를 누구로 뺀 거? 처음 길이로 뺀 값을 뭐로 나눈 거? 처음 길이로 나눈 거. 이게 길이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요거 옆에다가 얘를 하나 더 써놨어요. 난 수식 이거 하나만 쓰면 될 줄 알았더니 이 새끼 뒤에 다른 수식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맞아? 너네도 이렇게 써놨으면 완전 잘했고 앞으로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수식 응? 왜? 아니야 이거 다 틀려? 너 뭐라고 썼는데 동영아? 너 또 이과적으로 이상한 거 쓴 거 아니야? 선생님 못 알아보는 거? 어차피 번분수니까 처음 길이 번분수는 또 뭔 이거 이렇게 무슨 뭐분의 뭐 이거 있는 거 번분수야? 이거 용어가 번분수니? 그래서 이걸 또 뭐 계산했어 혹시 아가? 이렇게 1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어요? 처음 길이 굳이? 진짜? 1도 생각 못했어 나는. 시간이 많이 남는구나 동영아. 시간이 많이 남는구나. 이런 거를 용어로 번분수라고 해? 범자 무슨 범자야? 번분수라고? 번이야 범이야? 너네 나 모른다고 지금 범이에요. 범. 호랑이 범할 때 범. 미음 범이에요. 미음 왜 이거 이렇게 불러? 무슨 뜻이야? 호랑이 범이에요. 미친놈아 이씨. 사실 겹칠 범이에요. 진짜로? 네, 3급에 있어요. 진짜로? 그래? 도 뭐지 같이 자격. 그 말이야. 분모나 분수가 들어가는 게 범 떨어졌어. 하나 배웠어. 고마워 얘들아. 근데 너네 혹시 모르는 사람 있었어? 손. 선생님 저 번분수 몰라요 손. 진짜 다 알아? 거봐 니네가 나보다 더 유식하잖아. 너네 진짜 짱이다. 어떻게 번분수라는 말을 알지? 내가 3번 들어보니까 옛날에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알잖아 이거 곱하고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긴 아는 거야. 모르진 않는데 무식한 거 티날까 봐 아는 척 한 거야지. 자 됐지? 어디까지 읽은 거야 그러면? 처음 값을 뺀 것이다까지 읽은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읽고 뭐 하라고요? 수식화 하라고요. 수식화 하라고요.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가볼게요.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얘들아 양수 동그라미. 얘들아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는 말이 뭐야? 이게 선형 열팽창 계수를 구하는 수식이잖아. 근데 이게 양수라는 말은 얘가 양수려면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도 어때야 된다는 거야. 길이 변화율도 플러스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길이 변화율도 뭐가 돼야? 마이너스가 돼야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양수가 된다는 건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여야 된다는 뜻이고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됐지? 자, 그 다음.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가 있고요. 그 다음 순수 금속인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누가 열팽창 계수가 더 크대요? 누가 열팽창 계수가 더 크대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보다 보니까 이거 표시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렇게 했어. 빨리 보려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얘는 길이가 어떻게 되고? 쬐끔 늘어나고 얘는 온도를 올렸을 때 길이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지. 맞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엔진 옆에 어떤 나사를 만들고 싶어요. 자동차 엔진 옆에 어떤 나사를 만들고 싶어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은 인바로 만드는 게 좋아?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게 좋아? 당연하지. 왜냐면 엔진은 돌아가면 거기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해. 그럼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나사가 인바로 만들지 않고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어때요? 길이가 늘어나겠지. 길이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가 잘 조여지지 않거나 헐거워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 잘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 곳에는 뭐? 인바 쓰고 잘 늘어나야 되는 어떤 곳이 있다면 뭘 쓰겠어? 알루미늄을 쓰겠지. 맞아요? 요거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1문단 1문단 끝났어요. 끝나면 1문단 끝나고 나서 얘들아 너네가 해줘야 되는 행동 2번째. 쓱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요. 문단 정리 한번 합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과학기술 지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하는 거야. 1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었지? 열팽창과 나 좀 봐. 나 봐. 1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었지? 열팽창과 선형 열팽창 계수. 열팽창은 온도 올라가면 뭐 바뀌는 거? 길이 부피 바뀌는 거. 선형 열팽창 계수는 그중에 무엇의 변화를? 길이의 변화를 뭐 한 거? 수치화한 거. 맞아?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거 우리 수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럼 대부분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무슨 수? 양수.
양수. 대표적인 애, 뭐 얘랑 비교해서 설명했다. 됐지? 한 1, 2초면 돼요. 너네가 생각할 때는. 알겠어? 넘어가면 됩니다. 이 문단 갈게요. 자, 이 문단 시작에 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 그림이 있다. 오른쪽 그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 너무 고마운 일이야, 얘들아. 보통 너네한테 어렵게 지문을 줄 거면 뭐가 없이 줘요? 당연히 그림 없이 줍니다. 왜냐면 그림을 줬다는 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림이 있다는 건 감사할 일인 거야. 그림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자, 요거는 우리 동영이가 읽어볼게요.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죠. 그렇지. 그럼 얘네 얘들아 온도를 가하기 전에는 쭉 직선으로 평평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얘들아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그럼 무슨 뜻? 온도를 똑같이 올렸을 때 Q와 P 중에 누구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지. Q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난다. 혼자 있으면 그냥 길이만 늘어나고 말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접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는 조금 늘어나고 하나는 많이 늘어나요. 그럼 많이 늘어나는 쪽의 탄성, 힘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림처럼? 휘어지는 모양을 갖는다고. 그럼 어느 쪽으로 휘어지겠어? 그렇지. 조금 늘어나는 금속 쪽으로 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지금 그림에 뭐가 나와 있어요? P와 Q층이 있고 Q가 더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기 때문에 P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B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D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까지 괜찮지? 자, 3문단 갑니다. 3문단에 얘들아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문단 정리는 너네 했다 치고 세 번째 행동은 뭐냐면 이미지화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방학에 얘기했어요. 이거 이미지화하기 그럴듯하게 썼지만 뭐 하라고요? 이해 못하니까 지네. 나를 포함해서 이해 못하니까 뭐 해라? 그림 그려라. 선생님의 그림을 보여. 내 그림이에요. 나 문제 풀려고. 난 잘 못하니까 얘들아. 과학지문 정말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렸다고요. 너네도 웬만하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라가 이미지화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 문단은 우리 소미가 읽어보세요. 얘들아.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곡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지. 곡률의 네모? 곡률 당연히 무슨 말이겠어요? 휘는 정도가 곡률이겠지? 휘어지는 정도? 이걸 곡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렇지. 휨의 정도를 곡률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정이고요. 그래서요? 그렇지.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어떤 금속 두 개를 합쳐서요. 걔에다가 열을 가하면 걔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양쪽으로. 맞죠?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휘어졌다는 건 얘들아 위의 금속하고 밑의 금속 중에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큰 게 누구라는 뜻이야? 그렇지. 아래에 있는 거란 뜻이지. 그럼 얘가 뭐와 같냐면 얘를 연결해서 무엇을 그렸다 치면 원을 그렸다 치면 원의 일부분이 뭐라고? 호일 것이다. 라는 말인 거지. 여기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요. 그렇지. 그럼 나 여기다 반지름 그렸어, 얘들아.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요. 얘가 곡률 반지름입니다. 요만큼이. 그죠? 곡률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렇지. 얘들아, 그 문장을 읽고 니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그 문장을 읽고 니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야? 수식으로 만들거나 우선 해보자 그럼. 곡률은 뭐라고? 곡률 반지름 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수식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네 번째 행동.
뭐 하기? 업다운으로 표시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률과 곡률 반지름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곡률과 곡률 반지름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곡률은 곡률 반지름 분의 1이래요. 그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곡률이 많이 휘어졌다는 건 곡률 반지름이 어떻다는 뜻이다? 작다는 뜻이다.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업다운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업다운 표시하기를 여기 쓴 이유는 지금부터 나오는 문장들이 죄다 무엇으로 표시해야 되는? 업다운으로 표시해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들아, 너네 이 말 잘 이해 가요? 아, 그래? 너네는 그냥 다 알아? 오, 훌륭하다. 아, 왜냐면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서 끝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풀다가 궁금해진 거야. 아, 진짜로 반지름이 길면은 곡률이 작은 거야? 뭐야? 왜?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 그럼 나 같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보면 돼? 이미지화하게 해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니까 얘보다 얘를 기준으로 놓고요. 반지름이 길어야 되니까 중심이 한 이쯤 있다고 생각하고 원을 하나 그리는 거야. 시작점을 여기로 놓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맞아? 그럼 얘의 반지름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야. 곡률 반지름은. 곡률 반지름 크지? 그러면 호의 곡률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너네가 직관적으로, 너네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알게 되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이거 아니면 요걸 이미지화해서 만들어 보라고. 그럼 어때? 반지름이 커지면 덜 휘어져요. 반지름이 작으면 많이 휘어져요. 괜찮아? 요거를 뭐로 하라고? 업다운으로 만들거나 수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라고. 니네가 해야 될 일이야.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읽어주세요. 즉부터 읽으면 돼, 즉. 그렇지. 곡률 반지름 다운, 곡률 업.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이제 그 다음 문장부터요. 그 다음 문장부터는 너네가 다 뭐로 표시했어야 되는 문장? 업다운으로 표시했어야 하는 문장.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물질의 성향 열팽점 개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질문. 어떻게 할 거야?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가 뭐 할수록? 클수록. 뭐라고? 더 많이 휘어진다. 더 많이 휘어진다를 앞에 용어로 말해봐. 뭐가 크다? 그렇지. 곡률업이야.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 온도 변화가 클수록 뭐야? 곡률업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 뒤에 붙여볼래?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곡률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지? 작아지는 거지. 맞아요? 우리 여기서 곡률과 곡률 반지름의 관계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선형 열팽창 계수와 온도 변화와 곡률의 관계가 있었어. 그럼 얘네 세 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합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는 합쳐서 생각할 필요 없이 정리만 잘해주면 선지 고를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얘들아 이 내용이 따로 나와 있잖아. 그럼 선지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면 곡률 반지름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온도 변화가 크면 곡률 반지름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거 가능한 내용이잖아. 맞지? 이걸 니네가 따로 정리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은 따로 정리 안 하고 그냥 지문에 업다운 표시를 했거든. 근데 지문에 업다운 표시하면 좀 헷갈려. 그러니까 니네는 시작이니까 여기다가 따로 좀 지문에 뭐 밑에나 위에 부분에 따로 좀 정리해 두시면 훨씬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가 달라지면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휘 민감도다. 그렇지. 자, 휘 민감도 네모. 두 번째 개념 휘 민감도.
얘들아, 휨 민감도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물질의 차이로 인하여 결정되지. 근데 그거 다 앞에 나온 어떤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한 번만 생각해봐. 물질이 달라지면 휘는 정도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무엇의 차이? 선형, 열팽창 계수, 차. 얘들아 생각해봐라. 물질이 달라지면 휘는 정도가 달라진대. 예를 들자면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나타나면 휘는 정도가 달라지지. 그럼 물질의 차는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럼 휨 정도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맞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흰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B가 더 심하게 생겨납니다. 그렇지. 그럼 휨 민감도가 높다는 건 뭐가 많다는 뜻이야?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면 휨 민감도도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지. 맞아? 휨 민감도가 크면 선형 열팽창 계수 차가 크다는 말이고 얘가 크면 휨 민감도도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말이지. 맞아? 둘도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인 거지. 맞아요? 비례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너네가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뭐? 문단 정리 잠깐 하는 거야. 아, 여기 수식 많이 나오네. 나 수식 잘 정리했지? 공률하고 휨 민감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여기까지 했어. 됐어? 그럼 이제 4문단 갈게요. 4문단은 우리 서은이가 읽어볼게요. 그렇지. 얘들아, 얘가 과학 지문의 제일 일반적인 유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문단까지 뭐 했냐면 기본 개념 설명을 쭉 깔아줬어. 그리고 뒷부분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계, 뭐 이런 거.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기본적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4문단? 액추에이터. 라는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액추에이터 정의 개념이지. 액추에이터는 뭐로 전환하는 거래? 열을 가하면 얘를 가지고 뭐가 생기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뒤에 뭐라 그랬어? 기계 동작을 변환하는 장치. 그래서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액추에이터야. 열을 가했을 때 걔가 뭐 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액추에이터의 개념이지. 그 다음에요. 4문단의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수능 지문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될 거라고? 세 개가 밑에 설명될 거라고. 맞지?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4문단 마지막에 대상이 뭐 되어 있으면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 등이 있어요 라고 뭐 되어 있으면 나열되어 있으면 그 뒤에 5문단에서 무조건 뭐 찾아라? 이거 나열된 대상 3개 찾아라. 이게 핵심이라 그랬지. 나열돼 있으면 설명될 거니까 3개 찾아라. 맞아요? 3개 찾아라. 그러면 5번 문단에 밑줄 할 거 3개 있어요. 5번 문단에 밑줄 할 거 3개 있어요. 밑줄 3개 해주세요. (4번) 문단의 마지막에 뭐뭐 등이 있다. 걔는 밑줄 할 거 없고 5번 문단에선 밑줄 할 거 3개 있어요. 누구요? 밑줄이나 네모지. 누구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내려가면서 뭐요? 최대 이동 거리. 맞지?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뭐 있어요?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 힘. 이 힘.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마지막 뭐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반응 완료 시간. 됐어? 요거 3개 밑줄에 놓고 이게 이 글의 핵심. 그럼 이거 얘들아 5문단은 나열된 세계에 대한 뭐예요? 개념을 설명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이지. 그러면 이거 있잖아 얘들아. 너네가 이거 좀 그냥 쓱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개념 설명하면 아 이거 개념이네 하고 동그라미하고 밑줄은 해. 근데 동그라미하고 밑줄하는 표시만 하지 이걸 네 머릿속에 넣으려고 잘 안 하더라고. 개념이 나오면 얘들아 요 개념을 마지막 5번이요. 이 개념을 매우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돼. 이거 밑줄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 개념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돼. 왜냐면 독해력이잖아. 문해력이잖아. 글을 읽고 뭐 하는 힘? 이해하는 힘. 이걸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100%가 안 되더라도.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5번은 우리 하영이 선생님 안 읽고 넘어갔네. 오문단은 하영이가 읽어주세요. 당연하지 얘들아. 그치? 왜냐면 한쪽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 움직일 거고요. 다른 한쪽만 뭐예요? 쑥 하고 올라갈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요. 가정할 때 이건 선생님 뭐라고 말했어? 지읒 기억이라고 말했지. 뭐요? 아니요. 가정 아니에요. 조건이라 말했지. 조건. 지난 시간에 조건이라 말했지. 조건 나오면 중요하다 했어? 안 중요하다 했어? 법지문에서도 엄청 중요했잖아 얘들아. 여기서도 중요해요. 조건 나오면 니네가 쓱 지나가 버린다니까. 자 봐봐 다시. 최대 이동 거리는 어떤 것을 상정하고 있어요? 휨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를 상정해. 그럼 얘가 휠 수 있을 만큼 휘는 거야. 맞지? 가운데 방해하는 거 없다고 상정하는 거야. 중요해. 그 다음. 구류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이동 거리예요. 뭐가 없다는 가정을 방해하는 거 없어요. 휠 만큼 휘세요. 이랬을 때 휘는 거. 괜찮지? 두 번째. 그럼 얘들아.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나 질문. 일반적으로 띠의 길이에 따라 최대 이동 거리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온도가 같아. 길이만 달라. 똑같은 물체에 똑같은 온도야. 근데 길이가 달라. 그럼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긴 게 더 많이 이동하겠지. 맞아? 예를 들면 똑같은 각도만큼 움직였다고 했을 때 얘들아 짧은 거와 긴 것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여? 바깥에 있는 애가 더 많이 움직일 거잖아. 그래서 대체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대 이동 거리는 누구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지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가 길어지면 최대 이동 거리도 길어지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어머나. 그럼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휨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한다. 쭉 해서 완료돼. 완료되면 외부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고. 그지? 그러면 끝난다. 소멸한다. 맞는 거지. 더 이상 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외부에 작용하는 힘은 없을 거예요. 맞나요? 마지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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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봐봐. 반응 완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와 있었어. 반응 완료 시간은 뭐라고 얘들아? 온도를 높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휨이 뭐 된 거? 완료된 거. 그때까지를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 하고 대체로 어떻게 된다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은 짧다. 왜요?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은 짧다. 빨리 일어난다는 뜻이겠지. 맞아요? 업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정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쭉 정리를 했을 때 니네 지문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 정의된 단어들은 뭐니까? 개념이니까 보통 네모로 표시해 놓으시고 밑줄 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핵심이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옆에 수식으로 설명된 지문이 있으면 얘를 수식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놔야 돼요. 알겠지? 세 번째는 문단 정리하면서 읽자. 한 문단 한 문단을 그냥 쭉 연결해서 읽지 말고 한 번씩 쭉 한 2, 3초간 멈추면서 무슨 내용 있었지? 무슨 내용 있었지? 무슨 내용 있었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표시합니다. 마지막 업다운 표시해야 되는 문장은 무조건 업다운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10번 문제가 있거든, 얘들아. 자, 10번 문제 선지가 5개 있잖아. 이 선지 5개가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중에 무엇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선지인지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 다 달라. (1, 2, 3, 4, 5번이 좀 달라. (10번이) 어렵지는 않았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잘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1번 가보자.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얘들아, 1번 선지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뭐 잘했으면 금방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개념 이해했으면. 1번 선지는 어떤 개념하고 관련 있어? 그렇지. 열팽창. 열팽창은 뭐도 바뀌고 뭐도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 길이도 바뀌고 부피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잖아. 근데 1번 선지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부피 변하지 않는다 있으니까 1번은 X고 개념 확인하면 풀 수 있는 선지였어. 고를 수 있는 선지. 2번은 뭐예요?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2번은 뭐 하면 풀 수 있었어요? 선형 열팽창 계수를 수식화하기 하면 엄청 금방. 왜요? 분모가 뭐가 돼야 돼요? 선형 열팽창 계수에서는 분모가 뭐가 돼야 됐었어? 그렇지. 온도 변화가 돼야 됐었잖아. 근데 여기는 앞에도 틀렸지만 뒤에 뭐라 그랬어?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눈다. 길이 나눈다. 길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변화량, 온도의 변화량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2번 선지는 수식 정리했으면 금방 고를 수 있어요. OX. 3번이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많다. 우리 아까 수식 확인하면서 뭐 했었지? 수식 확인하면서 양수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지.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봐. 명시적 내용이라고 써봐. 동영아! 명시적 내용이라고 써봐. 그 중에요. 선생님이 이거 나오면 좀 유의하라 그랬는데. 반이요. 생각나? 앞에서 지문에서 뭐가 나왔어? 양수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양수의 반대는 무슨 수야? 음수잖아. 뭐가 명확하게 보이는, 반이어가 명확하게 보이는 단어들은 얘를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명시적인 내용, 눈으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거. 4번이요.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4번은 뭐에 대한 거? 액추에이터의 개념. 맞아요? 액추에이터의 개념에 관한 거. 얘들아, 액추에이터는 뭐를 가했을 때? 그렇지. 열을 가했을 때 이 열을 에너지를 통해서 뭐 하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운동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얘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바뀌어 있지. 맞아요? 4번 뭐라 그랬으니까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한다. 그럼 움직여서 열 에너지 얻는다는 뜻이잖아. 맞아? 순서 달라졌어. 순서 바뀌었어. 그러니까 4번 X야. 5번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휨이 빨리 완료된다. 5번은 누구요? 업다운이야. 그죠? 마지막 업다운. 5번 문단의 마지막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라고 이야기했지. 힘이 빨리 완료된다. 완료 시간이 짧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 선지 맞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너네 이런 거 하자고 선생님하고 약속한 내용 있었잖아. 그 약속한 내용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 없다. 그러면 지문 읽을 때 뭐요? 그거 열심히 좀 해주자. 그 열심히 좀 해주자. 맞아요? 11번도 가보세요. 그러면 11번도 요렇게 한번 해볼래 얘들아. 요거 10번이었고 11번도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얘들아, 1번 선지는 무엇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수식화학이요. 왜냐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지금 뭐래요? 마이너스, 음수인 물질이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선형 열팽창 계수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마이너스인 데다가 밑에 온도 변화량이고 위에 뭐였지? 길이 변화율이었지. 맞아요? 온도 변화량이 지금 어떻게 된대? 열을 가하는 상황이야. 열을 가하는 상황이니까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열을 가하는 상황이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분모가 플러스가 돼야 돼. 얘들아, 그럼 얘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길이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래야 두 개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선지 틀린 선지. 맞는 선지지. 뭐 하면 돼? 수식에 넣어보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아요 말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상식적으로?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쓰면 알 수 있어요. 쓰면 알 수 있습니다. 2번 가볼게요.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적합하다. 우리 이거 1문단에 뭐 할 때요? 그대로 나와 있었지. 누가? 인바랑 누구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 비교했을 때 누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고요? 알루미늄이 크다고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변화 작아야 하니까 인바 써야겠군. 이라는 선지? 당연히 맞는 선지지. 3번 조금 있다 하고 4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얘들아, 4번은 아마 직관적으로 맞지라고 알았던 사람도 있을 거야. 맞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어디를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수식화학이요. 수식화학이 어디요? 여기요. 여기가 뭐였냐면 길이 변화율이었잖아, 얘들아. 길이 변화율이었잖아. 맞지? 그럼 길이 변화율이 뭐였어요? 그렇지. 처음 길이분의 뭐였어?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 뺀 거였잖아요. 여기 요 수식을 확인하면 4번 선지 맞다고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수식화하기 했으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4번 선지는 니네는 똘똘하니까 읽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맞아? 왜냐면 변화율이니까 처음에 짧았던 게 나중에 길이가 똑같아지면 당연히 변화율이 큰 거잖아. 맞지? 처음에 길이가 요만했던 애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처음에 길이가 이만했던 애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길이 변화율은 당연히 누가 큰 거야? 짧았던 애가 큰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확히 이 선지를 만든 건 요거 때문이죠. 너네 수식화 잘했니? 이거 확인하려고. 5번이요.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이 이동한 거리가 더 길다. 5번 선지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업다운으로 확인할 수 있죠. 길이가 길면 아마 이동한 거리가 많이 휘었을 거야. 이동한 거리가 같을 거야. 어디 가면 알아요? 우리 어디 보고 업다운 했냐면 5번 문단의 중간쯤에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문장을 보고 업다운으로 표시해놨었어요. 그래서 5번은 업다운을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이요, 여러분. 3번. 3번이요.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거는 어때요? 왜요? 온도를 내리면. 봐봐. 위에 봐봐. 온도를 내리면이 앞에 나왔지. 근데 지문에 온도를 내리는 상황에 대한 예시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추론하란 말인데 뒤에 볼게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대요. 우리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애랑 큰 애를 붙였을 때 어느 쪽으로 휘었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었지. 왜냐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게 더 많이 늘어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누구의 그림하고 같아요? 2번 문단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같은 거죠. 이거는 올렸을 때예요, 내렸을 때예요? 올렸을 때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어떻다? 잘못됐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구나? 3번이구나. 맞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봐. 수식화 잘했고 업다운 잘했으면 그거 보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지. 아니면 그거 안 보더라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선지 판단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13번은 답 1번이에요. 13번은 안 할 거고요. 12번이요. 왜냐면 우리 성현이가 13번을 틀렸어요. 몇 번을 쓴 거야 도대체? 자, 12번이요. 12번. 보기 문제야. 적용 문제거든 얘들아. 적용 문제는 지문 읽을 때 지문의 내용과 어떻게 보기를 연결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어. 붙여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보세요. 두 물체가 있습니다. A랑 B가 있어요. 접합했어요.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는 B가 A보다 큽니다. B가 A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니까 얘들아 누가 더 많이 휜다는 뜻이야. 그렇지. B가 더 많이 휜다는 뜻이지. 그거로 만든 거가 라지 A, 라지 B가 있습니다. 온도가 어디일 때? T0일 때. 변화가 없습니다. B고 A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T1으로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 물건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휘었어요? B가. 그지? 얘가 물건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휘었어요. 온도를 더 올립니다. 이 작용, 지금 여기 있는 실험 환경에서는 얘들아 B는 이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 환경에서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왜? 지금 가운데 뭐가 있어? 물체가 있잖아. 가운데 물체가 무슨 힘이에요? 휘임을 방해하는 애잖아. 맞지? 그러니까 B가 물체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온도를 더 올려도 B는 휜다 안 휜다? 안 휘어요. 왜냐면 가운데 뭐가 있어서? 물체가 있어서. 물체가 없으면 어떻겠어? 더 휘겠지. 근데 물체가 휘는 힘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휘지는 않습니다. A가 여기서는 한 절반쯤 휘었을 수 있지요. 그죠? 그러다가 어디 가서? T2 가서 완전히 휘어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이제 보기의 내용입니다. 그럼 선지로 해서 가볼게요. 우리 은결이가 5번 선지부터 읽어주세요. T와 달리 특수가 되면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A가 B보다 힘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다. 얘들아, 휜 민감도는 무엇과 같다? 선형 열팽창 계수 차. 우리 업다운 할 때 이야기했잖아. 선형 열팽창 계수 차와 같다. 그럼 휜 민감도가 크다는 건 뭐가 크다는 뜻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는 뜻이다. 그럼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커요. 그러니까 5번 선지는 X예요. 4번 읽어주세요. 시켜봐야지. 실제로 그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크겠다. 4번 설명할 사람.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요거 오해하면 4번 고르실 수도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 적절한 거니까 안 골랐겠구나. 얘들 이거 적절하지 않아? 왜요? 가운데 물체가 힘을 방해할 때 최대 이동 거리라는 말의 의미. 잠깐만. 얘들아. 개념을 확인해야 돼. 개념을 확인해야 돼. 4번 선지에 무슨 말이 있어? 최대 이동 거리라는 말이 있지. 맞아? 최대 이동 거리라는 개념을 쓰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맞아요?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상정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실험 환경에서는 가운데 뭐가 있지만, 그래, 방해하는 물체가 있지만 최대 이동 거리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방해하는 게 없다는 가정하에서예요. 그러면 누가 이동 거리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B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니까 누가 더 많이 이동하겠어요? B가 더 많이 이동하겠죠. 맞아요? 혹시 이거 같다고 생각해서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거 틀린 생각이라고 얘들아. 4번 선지 선택할 때 4번 선지 X야 이렇게 선택한 친구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최대 이동거리는 같다고 생각해서 X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없나 아무도? 나의 오해인가? 혹시 손? 그래서 X라고 생각한 사람. 왜냐면 최대 이동거리가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이 실험에서 뭐 했으니까? 가운데 방해물이 있으니까 아이고 얘네는 어디까지만 갔겠구만. 그렇지. 물체까지만 갔겠구만. 그럼 이동한 최대 이동거리는 똑같지 뭐. 크고 작은 거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얘들아. 잘못된 생각이라고. 최대 이동거리는 무엇을 상정하니까? 앞에 방해하는 애 없다고 상정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다고요? B가 더 크다고 말해야 맞다고요. 그럼 4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A가 크다가 아니고 B가 큽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3번이요. T0에서 T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을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다. 얘들아,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대요. 질문.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무슨 말인데요? 물체에 닿기까지? 그럼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은 물체에 닿기까지? 그럼 닿기까지라고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그랬어. 어때?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는 어떻게 됐고? 한 중간쯤까지 갔을 거고요. B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 물체에 닿았을 거예요. 근데 동작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B가 반응한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그랬어. 어때? 아니 얘들아 반응 완료 시간은 뭘 말하는 건데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디까지야? 최대 이동 거리까지잖아. 그럼 질문 최대 이동 거리까지라는 건 가운데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운데 상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거란게? 있다고가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다시 최대 이동 거리가 무슨 말이니까? 방해하는 힘이 없다고 가정한 개념이잖아. 그럼 마지막에 반응 완료 시간도요. 가운데 방해하는 물질이 뭐 한다고? 없다고 가정하는 거라고. 맞아요?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반응 완료 시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누가 더 많이 휘어요? 당연하지. B가 더 많이 휘겠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속도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가 더 많이 휘니까? B가 더 많이 쉬니까 반응 완료 시간이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 B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3번 맞는 말 틀린 말. X 틀린 말. 2번 가볼게요. 2번 읽어주세요. 얘들아, 휘는 정도하고, 즉 휘는 정도니까 뭘 말해? 공률. 맞냐? 그 밑에 뭐 나왔어? 공률 반지름. 그럼 T0에서 T1으로 올라갔을 때 A와 B 중에 더 많이 휜, 공률이 높은 애가 누구예요? B가 되겠지. 그럼 B가 공률이 높으니까 B는 당연히 공률 반지름은 어때야 돼요? 그렇지. 작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누가 작다 그랬어? A가 작다 그랬지.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지. 맞아요? 마지막 1번 읽어주세요. 얘들아, 나 질문. 외부의 힘이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 여기다 밑줄 해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 질문.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된 시점이라는 건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야? 최대 이동 거리까지 갔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1번 선지를 판단할 때도 최대 이동 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상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가운데 상자가 없는 걸 상정하는 거야. 맞아요? 가운데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1번 선지는 틀려. 근데 최대 이동 거리라는 개념이 들어간 선지이기 때문에 가운데 상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률은 두 개 다 커지겠지. 왜요? 왜요? 지금 B가 T0에서 움직임을 멈춘 이유는 뭐 때문이었는데? 그렇지. 가운데 상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걸 상정하니까 얘는 얘보다 뭐가 더 크니까 선형 열팽창계수 차가 더 크니까 얘가 얘보다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휘잖아, 얘들아. 그럼 얘도 이동거리는 뭐가 될 거고? 최대가 될 거고. 얘도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 공률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더 많이 휘겠지. 맞아요? 그럼 1번 선지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럼 질문. 우리가 12번 문제에서 너네가 선지를 오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개념 때문이었어? 그렇지. 최대 이동거리. 최대 이동거리의 개념에서 무엇을 간과했으면, 조건을 간과했으면 자꾸 선지가 오해가 된다고. 맞아? 그래서 뭔가 잘못 판단해서 OX를 고를 수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들아 다 틀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멘붕이 오면서 몇 번을 찍어야 3번이나 4번을 찍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나오면 개념을 그냥 설명하면 괜찮지만 개념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은 중요한 아이라는 거.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 과학기술 지문을 읽을 때 과학기술 지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다른 것들을 좀 빨리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우리 같이 할 거고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몇 가지라고요? 5가지라고. 그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완전 중요한 거 몇 개? 3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빼고 3개야. 하나 뭐 하라고? 이미지와 그림 그려라. 그치? 특히나 뭐 나오면 지구과학, 화학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림 그리라고. 2번째 뭐 하라고? 수식하라고. 수식. 꼭 하라고. 3번째 뭐 하라고? 업다운 표시하라고. 지문에 업다운 하지 말고 옆에 쓰시라고요. 그러면 훨씬 선지 빨리 고르실 수 있어요. 알겠지? 그거 3개는 선생님하고 약속해줘. 그럼 다음에 얘들아 숙제 낼 때 과학기술 지문 나오면 너네 프린트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옆에 그 표시가 있어야 돼요. 알겠지? 알겠지?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